최강스카이아님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찍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계약과 맞춰서 우리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이제 중간고사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할까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얘기 많이 했는데 조금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크게 2편 정도로 만들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그러니까 왜 중간고사 잘 봐야 되냐.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뭔가 우리가 명확한 이유가 있죠. 진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중간고사 뭐 다 잘 봐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보면 왜 잘 봐야 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중간고사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어떤 중요성,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네. 요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를 언제부터 준비하면 정말 좋은 성적이 나오냐.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정말 제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중간고사 왜 잘 봐야 되는가.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고사 잘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성적이죠. 그렇죠. 이 성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요거에서 이제 우리 한 원장님이 이제 한번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서열적이다. 이거는 참 살벌한 얘기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한 원장님이 쭉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열이라는 게 등수라는 거잖아요. 1등부터 뭐 꼴등까지 다 있는데, 입시라는 제도가 아무래도 잘하는 친구가 더 잘하는 대학을 가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기준은 뭐냐면 줄 세우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이 학생,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학생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있자. 그러니까 왜 이 중간고사 아니면 뭐 기말고사 같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네. 요 어떤 그 부분의 입장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냥 약간 거시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입시적인 입장. 진짜 이게 입시에서 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적으로는 아무래도 한 원장님이 교육자 아닙니까? 저는 네네. 뭐 교육자로 얘기하기 조금 애매해서, 한 원장님은 교육자고, 네. 저는 약간 다른 사자이기 때문에 네. 요 학생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한 원장님이 한번 쭉 가지고 있는, 특히 저희 이제 최강스카이 학원에 다니는 또 학생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대별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제 입시적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먼저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보면 이 첫 중간고사로 인해서 그 친구의 성적 포지션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포지션이라는 게 명확하게 몇 등 등수가, 아무리 중간고사는 최종 등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포지션이 결정이 되면 이 친구들의 요게 좀 달라지죠. 친구들하고 선생님의 시선이 달라져요. 얘는 좀 잘하는 애네? 얘는 좀 그러네? 얘 못하는 애네? 이런 식으로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시선이 달라지면 잘하는 친구는 그거에 따른 자신감이 생겨요. 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막 시험 보면 그거 있잖아요. 뭐냐면, 야, 1번 문제 답이 뭐냐? 2번, 3번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잘하는 애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야, 4번이야? 그럼 다른 친구들은, 4번이다. 하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친구들은 본인의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게 기말고사까지 연장이 되는 거고 계속 선순환이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저는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을 잘 봐놓으면 그 학년 끝까지 선순환의 과정에 의해서 잘 갈 수 있다. 저는 이게 학생의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학원에서도 중간고사를 잘 보는 친구들이 그래도 그 본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걸 저는 옆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라는 측면이 학생한테도 되게 중요하지만 옆에 계신 학부모님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래서 성적을 잘 나와서 서열이 정말로 위에 있으면 정말 이러한 선순환의 계속 과정이 반복된다라는 거. 이게 저는 학생 입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뭐 되게 솔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뭔가 여러 가지 뭐 미사 여부도 빼고 네네네. 뭐 좀
다르게 순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말도 좀 빼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가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거를 그나마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제 지금 원장님의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또 학교에서는 실제로 성적이 좋은 친구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생기부에 대한 어떤 기재 내용들 그리고 또 학교 활동에서의 어떤 우선 권한들 뭐 최소한 학급 반장을 뽑을 때 아무래도 최소한 1학기 때는 성적이 좋은 애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뽑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뽑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좀 성적이 좋으면서 인기가 있는 애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뭐 보인다 안 보인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혜택 그리고 그 혜택 안에서의 본인의 어떤 자존감, 자신감이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그러한 또 친구들의 성향이 뭡니까? 자존심 되게 세잖아요. 이걸 유지해야죠. 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면 무조건 다 그렇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애들 중에서 이러한 선순환을 하는 애들이 또 국소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좋은 입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지금 얘기하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조금은 더 이런 것들까지도 성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정확하게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동기부여. 이런 거 잘하면 나 엄마 아빠한테도 칭찬받고 학교 가서도 솔직히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막말로 친구들 입장에서도 인정받아. 우리 예전에 그런 생각 나지 않으세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소위 얘기하는 일진을 하잖아요. 학교 반에 가면 다 있어. 주먹 쓰고 놀고 그렇죠. 일진을 하는 애들 뒷좌석에 앉아있는 애들. 그렇죠. 걔네들이 학교에서 아무리 다른 애들 때리고 뭐 돈 뺏고 뭐 하더라도 반 1등 절대 안 건드려요. 절대 안 건드려요. 반 1등 2등 어떤 뭐 얘가 약하게 생겼던 키가 작던 뭐하든 절대 안 건드렸어요. 건드리면 선생님한테 본인들이 더 혼나거든. 그리고 얘는 일종의 불문율, 그러니까 불문율인 거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노는 애들 입장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애를 자기와 같은 그룹에 넣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혜택이라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유지된다고 좀 봐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뭐 이제 집에서 드라마 같은 거 보거나 뭐 영화를 보더라도 뭐 그런 학교 폭력 관련 봐도 공부를 애매하게 하면서 힘이 약한 애들이 맞거나 뭐 이런 약자의 모습인 거지 진짜 공부를 압도적으로 잘하면 속된 얘기로 왕따도 못 시켜. 그러니까 뒤에서는 욕을 하죠. 근데 뭐 뒤에서 욕하는 거야. 뭐 우리도 뭐 맨날 뭐 뒤에서 욕하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학습적인 걸로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면 정말 학교 내외에서, 학교 안팎에서 어떤 식으로도 혜택을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그 혜택이라는 게 생각보다 매우 좋다. 요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입시적인 입장에서 어떨까요? 일단은 말씀드린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이제 기재 내용들 있잖아요. 이제 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세부 특기사, 뭐 아니면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는 행동 특성의 발달사, 이런 것들의 솔직히 그 질과 양이 확실히 틀리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수록 써줄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걔가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한 거잖아. 예를 들면 수학을 1등급 맞고 있다. 그러니까 수학이 100점이나 치자고요. 네. 야, 수학이 100점이면 선생님이 수학 관련된 교과목 내용을 써주는데 얼마나 많이 써주겠어. 그렇죠. 얘가 뭐 예를 들면 뭐 소위 얘기하는 뭐 1단원에서는 이런 뭐 또 학습 능력 갖고 있고 2단원에서는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그런 능력도 있고 뭐 얘는 그냥 단순히 문제만 잘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학적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말들을 다른 애들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수학적 사고력이 있음이라고만 써주면은 정말 최상위권 애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수학적 사고력이 있음이라고 써주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어떠한 부분이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 가장 주목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은 수학적 사고력이 있는 거에 주목하지 않아요. 왜? 다 그렇게 써주니까. 연산능력이 있음. 다 써주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예요. 어떤 영역, 어떤 분야, 어떤 부분에서 얘가 아주 그러한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을 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써주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중에서 특출난 애들은 더 잘 써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 특출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적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기준을 삼는 것이고, 그러한 기재에 의해서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죠. 뭐 담임 선생님이 자기네만 전교 1등 뭐 그냥 써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난리 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적적인 측면에 유리하면 입시에서 최근에 얘기하는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교과 추천. 이 교과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조금에서 한 번 더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이 교과 추천이 학생 제한이 있어요. 인원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6장의 카드 중에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추천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 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일반고에서 교과 추천을 어떻게 해주느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대학교마다 뭐 3개의 학교는 추천권을 주겠다. 6개는 다 못 준다. 뭐 다른 애도 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 추천권의 우선권이 뭐냐? 다 성적이에요. 내신 성적 좋은 애에게 가장 먼저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솔직히 이 전형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 특히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특권이네.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에요. 이거 맞아요. 솔직히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쩔 수 없죠. 학교 입장에서부터 어떻게 다 줘.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잖아요. 예전으로 조금만 돌아갈까요? 우리가 왜 뭐 이거 욕하는 게 아니라 수능이 40%로 증가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게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일어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분. 그런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왜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기준점이 없어서 불공정하다고 한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전형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우린 그렇게 판단하면, 그러니까 수능 아니면 이런 내신이라고 하는 누가 봐도 숫자 1, 2, 3, 4, 5라는 이 숫자로 딱 우리가 정해버리면 더 이상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반발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 원리를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죠. 입시 전형의 선택폭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수시에서 유리한 이유에서 제가 이제 내신이 좋으면 이제 왜 좋냐, 왜 유리하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죠. 요게 이제 학교장 추천이에요. 그래서 학교마다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해 놓는데,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닙니다. 작년 기준 했을 때 인하대가 교과 추천 전형이 4명이었어요. 예, 진짜 인하대 치고는 어마어마하게 추천위원이 한 학교당 4명이에요. 한 학교당 4명만 추천을 해서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전년도까지도 이제 인하대가 교과 전형이 있었는데, 이제 교과 전형 기준 했을 때 인하대가 합격 평균 컷을 따져보면 한 2등급 초중반 정도 컷에서 되게 좀 심하면 2등급 후반대에서도 교과 전형을 붙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이러한 걸 잘 모르는 내가 예를 들어 2등급 중반이나 아니면 3등급 초반이야. 내가 3등급 초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6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상향으로 쓴다. 인하대를 써보고 싶겠죠. 그렇죠. 그 인하대 교과를 쓰고 싶겠지. 왜냐면 종합전형이 불분명하니까. 그런데 이걸 4명으로 정해버렸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당연히 인하대는 거듭떠 보지도 않던 1등급 때 있는 애들이 인하대를 교과 추천을 받는 거야. 안전빵으로. 당연히 안 가지만 추천을 받아서 그걸 적게 되면은 전체도 4명이잖아요? 더 웃긴 거 얘기해줘? 이건 상부에서 어긋나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야. 거기에 더 웃긴 건 뭡니까? 4명이잖아요. 토탈 4명이거든요? 문과 계열하고 이과 계열로 나누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2명인 거예요. 그러네. 실제로 작년에 이제 송도 지역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인하대 추천을 줬는데 어떻게 줬냐면, 인문계열 지원자 2명, 이과계열 지원자 2명만 줬어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줬냐, 성적을 끊어버렸어요. 무조건 이 학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표기한 애들 중에서 내신 제일 좋은 애한테 1번, 2번 준다. 8등급이 받겠네. 제가 알기로는 2등급 때 중반에 저랑 컨설팅 했었던 친구가 받긴 했는데, 네. 그거 받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위에 있는 애들이 대학처럼 포기해 주는 거야. 나중에 지네들이 원래 인하대를 받았다가 다른 학교 추천 권한들 위에가 비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가니까 거기에 줄줄이 내려와. 그나마 그것도 운이 좋아서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이 친구한테 뭐라고 썼냐면, 인하대 쓰지 말라. 그러니까 인하대 쓰고 싶으면 종합 쓰라고 했어요. 어차피 교과 추천 너 안 된다. 근데 왜 너
학교에서 어차피 너 안 준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트렌드예요. 요 지역에 있는 학교도 있죠. 인천 남고나 뭐 석정, 신명도 비슷해요. 제가 작년에도 해보면 알겠지만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3장 아니면 추천 권한에서 뭐 복수로 뭐 이렇게 뭐 중복되는 것들은 뭐 제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성적으로 이제 소연님 우리 요거 되게 재밌거든. 나중에 요거 디테일한 거는 한번 요거만 한번 따로 띄워서 영상 하나 찍으실래요? 오늘은 중간고사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하시고 아무튼 성적으로 해서 우선순위 준다라는 거. 요게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교과 일반 전형. 이거는 뭐 추천은 없는데 이거는 실제로 뭐가 중요합니까? 등급 평균의 소수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점 갖고 합격하잖아요. 예를 들면 2.02 합격하냐, 2.01이 합격하냐. 이거는 그냥 물보듯 2.0이 합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뭐 2.2가 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그냥 숫자상으로 딱 줄 세운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럼 안 중요하냐. 자, 얘도 얘기하면 딱 깔끔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요소에서 학업 역량이란, 즉, 바로 내신이에요. 내신이 평가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매우 중요하고 그 내신의 첫 스타트라고 하는 중간고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중간고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 뭐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시험 성적이라고 하는 게 중간고사는 매우 잘 보고 그 다음 시험은 매우 못 보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드물죠. 시험에 대한 요 폭락이 거의 없어요. 한번 애들이 시험 점수가 나오면 그 시험 점수가 제가 보는 건 뭐냐, 시험 점수 자체가 그 친구의 정말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험 때 공부를 많이 해도 나보다 잘 보는 애들도 그만큼 공부를 하면 그렇죠. 당연히 시험 점수는 큰 차이 폭이 없고 심지어 등급은 더 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을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매우 잘 잡아야 되고 그 포지션의 스타트가 중간고사잖아요. 중학교에서는 2학년 때부터 이제 시험이 있죠. 네. 1학기 2번, 2학기 2번, 3학년 1학기 2번, 2학기 2번 총 8번의 공식적인 시험이 있어요. 뭐 1학년 자유학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이 8번의 시험 중에 만약 2학년 첫 시험인 중간고사를 만약 잘 본다는 거는 이 8번의 시험을 다 잘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스타트를 잘한 애들이 되게 다음 시험에서 흔들리나 깨지지 않고 유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입시에서 보는 궁극적인 그렇죠. 특목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우선 권한을 갖고 간다. 이게 바로 특히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저는 뭐 그렇게 꼭 얘기를 하고 고등학교는 뭐 여태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총 12번. 근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대입 수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 10번의 시험이잖아요. 네. 이 10번의 시험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입시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입시 준비를 할 수 있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냐. 뭐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으니까. 즉, 요거죠. 중학교는 특목고 진학, 고등학교는 대입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에 첫 스타트가 중학교는 2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아니면 3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를 의미하는 거고 고등학교는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아니면 2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솔직히 3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뭐 이미 거의 뭐 끝났기 때문에. 그쵸. 최소한 저는 그래도 1학년, 그러니까 중학교는 그 3학년 첫 중간고사도 잘 보면 기회적 요소가 있고 고등학교는 1학년하고 2학년 때 첫 중간고사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내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얘기해보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무조건 중요하다. 그렇죠. 첫 단추. 그럼요. 아니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만 더 풀어서 얘기하면 네. 학원의 입장에서도 첫 중간고사에 대한 의미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학원에서 첫 중간고사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겨울방학 동안에 저희가 농사를 지은 결과물이 첫 중간고사잖아요. 겨울방학은 되게 길어요. 보통 2달, 뭐 중3 같은 경우는 3달까지 저희는 보는데 그 2-3달 동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저희 학원을 믿고 보내주셨단 말이죠. 지금 본인들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근데 공부한 이유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 첫 수학이 1학기 중간고사잖아요. 그러니까 저 학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입시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저희도 강조하는 게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고등학교, 예, 그 시험을 더욱더 저희가 정말 혼을 갈아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이제 이 중간고사 관련해서 저희가 이 중간고사가 왜 중요한가? 네. 그리고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서 뭐 얘기해 놓은 게 이제 언제부터 준비할 거냐. 아 이건 진짜 너무 근데 웃긴다. 이거는 저랑 지금 선생님이랑 이제 갈렸잖아요. 우리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저는 3월부터도 가능하다. 네. 근데 선생님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나는 되는데 그럼 왜 되냐? 그거 갖고 티키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한번 찍어보시죠. 그거를 가지고 네. 한번 얘기를 해서 네. 저도 궁금한 거예요. 네. 3월 이후부터 된다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진짜 3월 이후부터 돼?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최강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 연구소. 자,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 왜 중요한지 2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